3명의 시신과 네. 범행 도구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살인자는 없다. 부검 결과서가 이게 진짜 머리 때리는 멍 때리는 그 결과가 나와요. 형사들 이거 저 엄청난 충격받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동기를 찾아야 돼 또. 그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합당한 동기를 찾아야 돼. 말이 돼 이게? 그 말이 안 되죠. 응. 추정도 어떻게 보면 이건 동기불명 살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추정한 추정만 거니까. 한 거니까. 예. 경찰이. 예, 오늘은 우리 용 박사님하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 네. 293회입니다. 293회. 293회네요. 이제 곧 300회 다 돼가요. 예,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 사건 그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 중에 하나고요. 참 네. 지나고 보면 정말 허망한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범행 수법이나 사람이 사망한 거는 너무 잔인하고요. 네. 이게 90년도 사건이에요. 1990년도. 네. 제가 이제 경찰 들어와서 한 7, 8년 됐을 때 사건입니다. 이게. 네. 1990년 6월 2일입니다. 토요일 날이에요. 또 요맘때네요. 네, 토요일 날. 1990년이니까 꽤 됐네요. 그죠? 네. 06시경. 아침. 6시경. 네.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에 있는 네. 성원 아파트가 있었어요. 성원 아파트. 요 당시에. 네. 네. 12층에서 거주하는 네. 40대 된 남성 김 씨. 네. 이 사람이 전날 술을 너무 떡이 돼가지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냥 아침 새벽 6시경이 되니까 숙취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 자다가 이제 갈증이 나서 잠에서 깼어요. 목 말라서. 예. 잠에서 깨가지고 자기 이제 아내를 부르는 거죠. 여보 나 물 좀 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네. 그럼 평상시 같으면 그 전날 술 먹었으니까 아내가 이제 물 이렇게 떠다 주는데 대답이 없어. 네. 대답이 없어. 할 수 없이 이제 죽겠으니까 본인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네. 일어나갖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불과 몇 발자국 못 갔을 때예요. 예. 못 갔는데 발바닥에 뭐가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하게 발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거야. 아 이게 뭐야? 네. 뭐 이렇게 뿌려놨어? 그러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였기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벌써 주저앉아 버렸는데 네. 사람의 핏자국이 잔뜩 있는 거예요. 아, 피어. 안방에. 놀랬죠 이 사람. 네. 이거 분명히 사람의 핏자국이에요. 그리고는 나가려고 딱 보니까 안방 그 문지방 옆에 네. 피 묻은 식도가 탁 놓여 있어요. 어휴. 거기. 예. 자기가 자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식도가 탁 떨어지는. 네. 엄청 놀랬겠죠 이 사람. 이때. 예, 불안감 느꼈겠죠. 그쵸. 그래서 김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요. 어떤 상황인지 살살. 모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 버립니다. 뭐가 있었군요. 거실에도 핏자국과 피 묻은 족적으로 네. 뒤범벅 온통 엉망진창이에요. 거실. 그러니까 막 피범벅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집안 전체에서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는 걸 그때서 비로소 느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다 말고 일어났는데 그냥 지금 깼는데. 예. 뭐 이상한 집안이, 상황이 와버린 예, 거야 예. 지금. 그리고 예. 거실 한복판에 아내 이 씨. 그 당시에 37살이에요. 네. 아내 이 씨가 완전히 피투성이 상태에서 쓰러져 있어요. 어휴. 거실 가운데 네. 쫓아갔습니다. 네. 막 흔들어 봤어요. 네. 근데 이미 사망했어요. 아내가 사망한 상태예요. 와 이거 이거 눈 큰일이죠. 뜨자 거실 나가 보니까 아내는 죽어 있고 그 피범벅이 돼서 죽어 있고 예. 또 이 사람이 퍼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애들이에요. 애들. 그래서 다급하게 애들 방으로 갑니다. 네. 먼저 초등학교 5학년 12살 딸 방으로 먼저 갔어요. 달려갔어요. 네. 거기서 김 씨는 아주 비참하게 칼에 찔려서 사망한 딸을 발견합니다. 아유, 애들마저. 애마저 피범벅이 상태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어요. 뛰어나왔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그 얘는 엄마가 데리고 잤던 모양이더라고. 3학년 아들 9살 그 방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역시 9살짜리 또. 아들이 칼에 찔려갖고 아주 처참하게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아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순식간에 4명 가족 중에 교수님 3명이 다 죽었어요. 3명이 막 칼에 다 처참하게 찔려서 다 죽었어요. 사망했고 한 명만 깨보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남편만 깨보니까 이게 이런 뭔 거예요. 일이에요? 그 처음에는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막 자기를 때렸대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생시가 아닌 것 이건 같아서. 생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때 흔들어 봤대요. 네네.
근데 참 현실이잖아. 버젓이. 아휴, 어떻게 하지? 앉아가지고 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들어왔지? 네. 어제 저녁에 새벽에 오늘이지 이제 그러니까 네. 오늘 새벽 02시경에 자기가 술 먹고 귀가했어요. 예. 02시경에 비틀비틀하면서 자기가 귀가를 했답니다. 자기 기억이 난대요. 네네. 그때 아내가 부축을 하면서 자기를 안방에다 눕혔대요. 침대에. 그때까지는 그러면 안방에 침대에 눕히면서 그것도 기억이 나더래. 애들은 자요. 예. 애들은 자요. 조용히 주무세요. 이 뭐 술주정하지 말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애들 자요. 조용히 주무세요. 예. 라는 말을 남기고 아내가 방을 나간 것까지 기억이 나. 예. 그리고 눈 떠보니까 이런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이 김 씨는 순간적으로 이건 강도가 들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법하네요. 강도가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먼저 서울 중구 신당동 쪽에 매형이 산대요. 매형이. 네. 매형한테 전화를 걸어요. 매형이요? 예. 네, 매형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좀 특이하네. 예.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그 같은 아파트 201호에 사는 예. 지인을 찾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요. 예.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어요? 이 행동 때문에 경찰에서는 굉장히 이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긴 절대 하니까. 아니죠. 예, 예. 이런 사건이 난다 그러면 경찰에 하고 먼저 빨리 신고하지 신고하죠. 무슨 그 시간에 매형한테 매형한테 전화 건 다음에 또 이웃집에 12층에서 2층까지 그렇지,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가지고. 201호까지 내려가고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경찰 그렇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경찰한테 의심을 사게 되는 네. 결과가 됩니다. 자, 일단 신고가 됐으니까 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네. 신고를 받은 그 강남서 관할이에요. 성파 쪽이니까.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감식에 돌입을 합니다. 네. 자, 판단을 이제 형사들 판단은 경찰도 이건 전형적인 강도 살인으로 본 거예요. 전형적인. 그죠. 가족이 일가족이 이 사람은 술에 골아 떠져갖고 세상 모르고 모르고 자니까 사니까. 냅두고 애들 둘 침입했다가. 데리고 아내 혼자 있는데 들어왔다가 덤비니까 다 죽여버리고 다 죽이고 도망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경찰은. 네. 그래서 전형적인 강도 살인으로 추정을 하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왜 그렇게 봤냐면 전부 잠옷을 입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세 명 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이제 자려고 하던 그러니까. 사이에 뭔가 공격을 받았다. 즉 말하면 잠자던 중에 피습받았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강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뛰어들어온 그렇죠. 놈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도 살인으로 추정을 경찰이 한 겁니다. 최초에. 네. 자, 근데 문제는 예. 이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잔혹하게 이 살해한 범인이 혼자서 안방에 자고 있는 김 씨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그렇게 세 사람을 찔러 예, 잔인하게 죽인 놈이? 술에 골아떨어져서 가만히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도 그럼 깨어날 수도 있잖아. 언제든지 강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강도가 음. 만약에 강도가 있으면 이게 좀 소극적으로 하는 강도가 아니고 되게 대범하게 막 엄청 처참하게 무시무시한 강도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놈이 특히 남자를 네. 제압하는 게 1번인데 예. 아무리 잠자고 있다고 그래서 공격을 안 했다. 이건 도저히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건 이거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강도 살인이라고 하려면 물세컨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게 제일 우선이죠. 그렇죠? 예. 근데 물세컨이 없어요. 없어진 것도 없어요. 전혀 현장을 감식했는데 가구하고 물품들이 뭐 어지럽게 흐트러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거하고 정작이 금품을 이 뒤지는 찾으려고. 흔적, 예, 예. 서랍을 열고 막 해적거리고 하는 거 있잖아. 네, 네. 이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건 강도로 보기도 네. 애매해요. 애매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예. 그 집에 폐물이나 귀중품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 없어진 것도 이건 강도가 없어서. 아닌 거 이거. 예.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난감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네. 경찰이 강도라면 침입흔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도주로가 있어야 되고. 예. 봤더니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창문, 현관문 잠금 상태 정상. 시정장치 다. 창문이나 가스 배관 같은 거 타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 네, 네. 거기도 가스 배관 같은 거 타면 발자국 다 먼지 위에 다 찍혀요. 네. 그런 것도 다 전혀 침입흔이 없어요 아예. 이건 애매한 거야. 범인이 아무리 치밀한 범행을 한다 치더라도 네. 현장에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추정을 해보니까 범행 시간이 네. 시간 시신이 굳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네네. 저 사망 시간을 추정을 하잖아요. 네.
사망 시간을 경찰이 추정을 해보니까 02시에서 06시 사이예요. 그렇잖아. 남편이 남편이 들어온 게 들어올 2시. 때. 남편이 깨어난 게 물 주워하고 깨어난 게 6시. 6시. 그 4시간 어간에서 어간이라요. 예. 이 짧은 시간에 3명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막 그 난리가 났을 텐데 안방에서 자고 있던 김 씨가 아무런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강도도 아니고 분명히 침입훈도 없고 이거는 뭔가 이상해. 이게 당연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전화 안 하고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매형한테 신고를 하고. 했고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이게 소리 같은 거 못 들었다는 게 가능성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웃들 혹시 이상한 소리 이제 못 들었는지 여부도 이제 경찰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범행에 사용한 식도가 있잖아요. 아까 칼, 예, 뭐 예. 있던 거. 그게 자기 집에 있던 거예요. 원래 그 집에서 쓰던 칼이요? 그 집 식도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강도가 누가 그 칼도 안 들고 외부에서 강도질하겠어요? 침입했다면 예. 범행 도구로 수습 안 하고 문지방에 내팽개치고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부인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구조는. 이제 한 명밖에 없네요. 그게. 한 명이죠, 그게. 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 내부인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뭐 네. 그러면 한 명이죠 뭐. 예.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강도나 뭐 외부. 강도 네. 외부인의 소행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양면 수사를 진행해요. 그러나 이쪽도 좀 더 다. 비중은 내부인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겠죠. 지금 지금 현장 특성상. 뭐 아까 내가 문제점 얘기했는데 이 지상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남편.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부상합니다. 그렇네요. 그럴 경찰도 수밖에 이제 없는 이거는 상황이네요. 뭐 내가 볼 때 당연히 남편 예. 제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남편 집중 조사하죠. 남편 집중 조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전히 김 씨 진술 또 들어봐요. 네. 자, 당신 어제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행적 쭉 얘기해봐. 어떻게 남편 된 거지? 똑같아요. 예. 나 그날 새벽 2시에 술이 취해서 귀가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랑 술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이거 또 물어보고 경찰이 확인하겠죠. 가서 확인하죠. 그 다음에 2시에 귀가해서 당연히 아내가 벨 누르니까 아내가 문 열어줬죠. 예. 자, 아내가 예. 내가 양복을 벗으니까 내 양복을 벗어가지고 옷걸이에다 걸어주고 네. 내 양말까지 벗겨준 후에 나갔다. 아내가. 그것까지 기억나요. 예. 그리고 나는 그대로 쓰러져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뭐 갈등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새벽에 6시에 목이 말라서 깨보니까 방에 나밖에 없었고 네. 거실로 나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예. 또 잠자는 동안에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고 해도 예. 누군가 침입한 기척을 느꼈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면 내가 잠에서 깼을 건데 그게 이상해요. 나도 이게 남편 얘기예요. 자기도 이상하다 이 나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 상황이면 내가 아무리 술이 떡이듯이 잤어도 예. 듣고 일어나서 깼을 텐데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요. 본인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 근데 교수님 요 말이요. 이 남편이 범인이든 범인이 아니든 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경찰은 이 진술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안 당연히 안 믿어요. 믿겠죠. 이미 이 사람 남편이 이미 얘기하는 거는 용의자기 때문에 예. 10원어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 신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집중 조사를 합니다. 네. 남편 조사 엄청 받았어요. 네. 수사관을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좀 분석 잘하는 그때는 프로파일러 있을 때 아니니까 네. 분석 잘하는 사람 갖다 앉혀놓고 조사도 하고 막 이 기법 썼다 저 기법 그다음에 썼다. 남편의 뭐 주변에 어떤 뭐 직장 동료 이웃 탐문 수사 다 하고 술 네. 마신 사람들 조사하고 술 마실 때 이 사람 이상한 소리 안 했나 혹시 뭐 이런 거 등등 막 해가지고 예. 다 집중 조사해. 진짜 남편에 대해서 거의 털다시피 해, 다 뒤집어서 다 엎어가지고 다 털었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상한 기미가 발견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럼 그리고 뭐. 진술을 이렇게 시켜보고 저렇게 시켜보고 사람 바꿔보고 환경 바꾸고 물어봐도 예. 이 사람 진술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진술에서 한치도 안 어긋나요. 계속 그냥 비슷하게. 일관성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야. 거짓말을 하면 어느 한 군데서 유도하는 거에 따라서 비기도 하고 맞아요. 비틀어지고 이러거든요. 예.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진술의 일관성이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이 일관성이라는 게 교수님 외운 듯이 달달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아니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진술 취지가 똑같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거죠. 외운 듯이 졸졸졸 하면 티가 오히려 나요. 의심받죠. 그건 예, 티나요. 예. 그건 외운 게 아니에요. 질문의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말은 달리 할 수 있어도 그 취지는 내용이 항상 같은 거예요. 아, 그럼 그러면 일관된 일관성이 건데.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지? 그러면 수사팀이 이제 이거는 그 집안에 어떤 불화가 있어갖고 살해했을 가능성에 그 무게를 뒀던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일가족이. 그리고 남편으로 본 거란 말이야. 예. 그런데 남편한테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답답해지죠, 이 수사관들.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었냐면 예. 이 남편이 묘하게도 흰 와이셔츠에 네. 흰 바지에 흰 양복을 입었어요. 특이하네. 예.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면 피 한 방울이라도 튀어야 돼요. 옷에. 그렇죠. 흰 거니까. 예. 깨끗해요. 아예 그러니까 피가 튀는 장소에는 없었다. 남편은 안 간 거예요. 그런 건 또 아닌데. 그 다른 옷을 다 조사해봐도 네, 피 튄 없어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흉기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할 때 그 장소엔 남편이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옷이 일단 뭐 맨몸으로 있지 않은 이상은. 예, 아까도 그러고 말씀드린 거지만 그 당일날 새벽에 싸우는 소리, 뭐 비명 소리 이런 거 들었는지 이제 그 주변에 탐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소리 들은 사람도 없어요. 뭐야 이거. 이건 뭐 진짜 예. 묘한 일이에요. 이거. 예. 이 수사는 네. 원래는 남편이야. 라고 이제 되게 강하게 잠정적으로 봤네. 수사관들은 이 게임 끝났다고 봤어요. 남편이 죽인 거야. 예. 게임 끝났다고 봤는데 예. 갑자기. 조사를 해보니까 별짓을 다 해봐도 남편은 아닌 거예요. 그럼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미궁에 미궁. 그렇네요. 자, 3명의 시신과 네. 범행 도구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살인자는 없다. 그런 사건이네요 지금. 이때부터 또 언론 보도가 시작됩니다. 이거. 경찰들이 이게 제일 네. 두려워하는 거, 불편해한 거. 자, 내용들 나옵니다. 세모자 아파트에서 피살되다. 네. 또 어떤 제목은 가장을 제외한 일가족 의문의 피살. 제목 잘 붙이잖아요. 또 자고 나니 죽어 있더라. 아이고, 이게 빈정거리는 네, 자극적이다. 자극적인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경찰은 언론 대응하려 이제 제정신 아닌 거예요. 아이고. 자,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가고 네.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6월 20일 날, 예. 6월 20일 날 이제 6월 2일 날 네. 사건이 났는데 예. 요즘엔 부검 결과 금방 나오거든요. 네. 빠를 때는 뭐 긴급하게 하면 일주일 이내에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때 90년도만 해도 부검 결과 6월 2일 날 났는데 18일 만에 나왔으면 긴급으로 한 거로 봐야 돼요. 그래도 빨리 난 거죠 이 빨리 나온 시기에. 거예요. 이 시기에. 예. 6월 20일 날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8일이 흐른 거죠. 네. 18일 동안 경찰은 별짓 다 한 거지.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예. 근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고 네. 18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서울대 법의학팀의 이정빈 교수님. 이정빈 교수님. 네. 이정빈 교수님이 했는데 이정빈 교수님의 부검 결과서가 이게 진짜 머리 때리는 멍 때리는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요? 뭘까? 그 아내 이 씨의 부검을 한 결과 네. 타인이 공격한 흔적이 없다. 예? 아내 이 씨의 이 가슴과 배 이런 데 난 상흔을 예.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예. 이거는 누가 찌른 게 아니고 예. 자살할 때 나타나는 아. 소견상의 그 흔적이더라. 즉 말하면 주저흔도 주저흔? 많더라.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주저한다는 게 말 그대로 자기가 자살할 때 찌를 자기를 때. 찌를 때 있잖아요. 네. 한 번에 푹 무찔러요. 그렇죠. 여기도 찔 거면 저기도 찔 거면 그게 주저흔이에요. 교수님? 예. 이 아내를 부검했더니 타인이 공격하는 적이 없고 주저흔이 잔뜩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아내가 자기 자살했다는 얘기에 자기 스스로. 이게 뭔 일이래? 주저흔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찌를 때 나타나는 상처와 예. 타인이 공격 시 나타나는 상처는 모양, 깊이, 방향에서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거.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양, 각도가 다를 텐데. 깊이, 그다음에 그 방향 이게 다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외부인이 찌르는 것과 자기가 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흔이 잔뜩 나타난 거 이런 거 봐서는 이정빈 박사님에게는 이거는 강도가 들어와서 찔러 죽인 게 아니야 이 소리예요. 이 완전 뒤통수 딱 맞은 느낌. 형사들 이거 엄청난 충격 받은 거죠. 예.
거기에다가 네. 현장에 족적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혈흔 족적. 네네네. 피 묻은 발자국. 또 자녀들 방에도 족적이 잔뜩 있었어요. 피 묻은 네. 족적이. 그거를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예. 분석을 한 결과 전부 다 아내 이 씨의 거야. 아이고. 그 족적 돌아다닌 족적이 아들 방, 딸 방에 간 피 묻은 족적이 다 이 씨 거야. 이게 뭔 일이래? 타인의 거는 아니야. 또 거기에다가 사망한 자녀들을 부검했더니 네. 그 결과 네. 자녀들한테는 또 반항은이 나와.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아들의 손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2개가 있었어요. 네. 두 가닥이. 그것도 아내 이 씨야. 그럼 다 아내가 그런 거네요? 지금 이 부검 결과로 본다면 예. 아내 이 씨가 애들 둘 죽이고 자기 자살한 거야. 아휴. 애들 아휴. 즉 말하면 부검 소견 결과하고 현장 감식 결과를 전부 다 종합해 보면 네. 아내 이 씨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겁니다. 일단 현장 상황에서 보여지는 사실. 예, 예. 현장 감식 결과 그다음에 나타난 부검 사실. 결과 합쳐서 예. 이건 그러면 아내가 애들 죽이고 본인 자살한 거예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예. 경찰도 답답해지죠 이거.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동기를 찾아야 돼 또. 그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합당한 동기를 찾아야 돼. 말이 돼 이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응. 애미가 자기 자식들을 각 방 칼로. 댕기면서 죽이고 자기가 거실에서 자살하고 자살하기 직전에 그러면 그 피 칼을 묻은 칼을 남편 거기에다가. 침대 옆에 갖다 놓고 왔다는 얘기잖아. 예. 그리고 다시 나가서 거실에 쓰러져 죽었으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렇게 하려면 무슨 특별한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명백히 범행이에요. 그렇죠. 아내가 애들 죽인 거 죽였으니까. 살인범이야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내를 조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 이 아내 이 씨는요 주변에 따르면 아주 성실한 주부예요. 가정주부예요. 그래요? 예. 애들 교육에도 관심이 엄청 많대요. 전형적인 형모양처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고학력자입니다. 직업이 약사예요. 어휴 참. 예? 예. 그리고 이 아내 집안도 집안 배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고학력자고 잘 살아요. 예. 부부 사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살펴봐도 범행 동기 네. 더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가식을. 교육에 관심 많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해한다고 이 엄마가 예.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상태죠. 더 답답하네. 이게 정말 이거 미칠 뻔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음. 자 현장 감식이나 부검 결과라는 과학적인 수사가 결론을 내고 있죠. 이 씨가 애들 죽이고 본인이 죽은 걸로. 네. 그러고 있지만 범행 동기는 안 나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마무리를 못해요 이거는. 그렇죠. 뭔 이유로 이렇게 에이, 됐다, 마무리를 이렇게 못한다고 이 해야지. 사건은. 예. 이거 미치는 거 이거. 감식 결과 부검 결과는 분명히 엄마가 죽이고 자살했는데. 네. 근데 동기가 없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가족 간의 일이라고 봤어요. 이건 내부의 일이잖아요. 외부가 그러니까, 개입되지 예, 않은. 예. 그렇다면 해답은 남편에게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남은 가족. 예. 남은 가족 남편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부부 간에 혹시라도 남들이 보는 모습과 부부가 사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실제와 그렇죠. 그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은. 예. 그래서 부부 간에 혹은 가족 간에 네.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갈등과 부조화는 있을까? 혹시 이런 거에 착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 주변 몰라. 사람들 탐문해봤자 어차피 좋았어요 이 말밖에 안 할 거니까. 네, 그래서 회의했대요. 어떻게 야, 알아내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네. 내린 결론이 네. 경륜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짬밥 있고 네. 나이도 좀 있는 팀장이나 고창급 형사가 네. 단독으로 형사들 1대1로? 여러 명인데 말고 남편하고 둘이 단독으로 잡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냥 신변자께 불화 얘기하는 없어요.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아 나는 진짜 요즘에 집사람하고 불편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예.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방법. 자연스럽게.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남편밖에 없어요. 해답은. 그렇네요. 이 경우는 분명한 건 하여튼 누가 들어온 건 아니야. 그렇죠. 아내가 죽인 건 명확해. 네. 애들까지. 네. 그리고 자살했어. 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이유가. 있어야 종교를 하니까 그렇죠. 남편을 상대로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네. 자, 그 결과 뭐가 나와요? 남편 김 씨가 예.
처음에 가정에 문제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 가정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없었다는 어감 자체가 뭐죠? 없었다? 과거요? 과거형이잖아. 없었다. 여기서 형사가 착안했어요. 뭐 별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야 전혀 문제 없었어요. 네. 이 말을 하는 순간 형사는 순간적으로 아 그러면 그 전에 없었는데 최근에 있었다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뭐 엄청 머리를 잘 쓰죠. 이게 그 교수님 우리 진술 분석에서 제가 늘 하는 분석은 이제 진실 탐지 분석이고 또 이제 거짓 가능성 탐지하는 스캔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건 물론 증거가 안 돼서 이제 수사 상황에서 쓰긴 하는데 그 증거 중에 13개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시제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맞는 경우가 있고 또 과거 시점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살폈을 때 의미는 어떤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뭐 요런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딱 우리 형사님이 딱 캐치하신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 형사가 네. 그 즈음에 우리 저 홍 박사처럼 범죄 심리학을 배웠겠어. 그러니까요. 뭐 스캔 기법을 배웠겠어. 그건 아니야. 맞아요. 그러나 실무를 실무를 하면서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던 거야. 그게 이론화가 안 됐던 것뿐이지. 네, 맞아요. 그냥 체감한 거예요. 체득되셨던 거. 그거를 조사하는 형사도 경륜 있고 짬밥이 있고 나이 있는 사람 계급 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것도 막연히 있고 네. 질문 과정에서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러면 현재는 있다는 얘기네. 네. 과거에 없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캐치한 것도 그러니까 이 실신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론으로는 승화시키지 정리를 못했어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형사들이 프로파일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신 거죠. 여태까지 프로파일러가 생기기 이전에도 전부 프로파일은 형사들이 한 겁니다. 그렇죠. 수사 방향을 다 정하고 유추하고 하는 게 다 프로파일이에요.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이론으로 정립됐을 뿐인 거지. 맞아요. 프로파일도 있어 왔고 다 진술 분석도 있어 왔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지가 그게 어떤 진술 기법을 한다라고 생각은 못하지. 그냥 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맞죠. 맞으셨네. 가정에 문제가 없었어요 하고 남편이 얘기하니까 없었다? 너 과거에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형사가 감지한 거예요. 이 짬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깊이 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으시다는 얘기네. 최근에. 지금 이건 진짜 협조 안 하시면 선생님 이거 해결 못 해요. 미제로 빠지고 선생님도 입장 곤란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뭐 둘이서 마주 앉아갖고 장시간에 걸쳐서 네네. 뭐 조사받는 형태로 하면 안 돼요. 대화로만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마음의 부담 문이 느끼니까 쓰면은 부담 느껴요. 라포가 다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 나온 얘기가 맞아요. 그 전에는 아내하고 불화가 없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극심한 불화가 있었어요. 밝혀졌다. 드디어. 왜 두 분 사이 좋다고 그러는데 무슨 극심한 불화가 두 분 사이에 있었을까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남편이 이랬어요. 그게 말이죠. 이거 창피한 얘기인데요. 정말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아들 혈액형이 나왔거든요. 우리 아들, 자기 아들. 그 죽은 애 사망한 혈액형이 나왔는데요. 형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O형이고요. 집사람도 O형이거든요. 네. 근데요. 그러면 애들도 당연히 O형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부부가 O형이니까. 네. 그래서 보면 우리 딸 같은 경우 O형이에요. 예.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혈액형이 딱 검사가 나왔는데 A형이 나왔습니다. 형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 그거 소식을 듣고요. 저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잖아. 저 이거 정말 형사님 진짜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가 둘 다 O형인데 딸도 O형이에요. 근데 아들이 얼마 전에 혈액형 달랑달랑 들고 들어왔는데 A형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나 진짜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나 당연히 아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죽어도 아니라고 버티고요. 이건데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아니라고 버티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과학적인 증거를 어쩌겠냐. 아내 배신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사건을 배제하고 이런 상황만 생각해보면 아주 극심한 갈등 상황은 맞잖아요. 그러면 예, 예. 또 본인도 얼마나 아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시로 그 배신감 때문에 아내를 괴롭히게 됐대. 그러면서 나 자신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결백을 안 믿어준다고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서로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아내가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나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과학적인 증거가 명백하다 보니까 네. 수시로 아내를 나도 모르게 괴롭히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나도 역시 힘들었다. 예. 그리고 아내는 뭐 계속 자신의 결백을 왜 안 믿어주느냐 그러면서 나한테 괴로워하면서 나한테 따졌지만 형사님 생각해 보세요. 나도 O형, 아내도 O형이고 딸도 O형인데 아들이 왜 A형이 나와요? 예.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자살로 이제 지금 예, 이제 부검 결과나 현장 감식 결과가 애들 죽이고 예. 자살한 걸로 나오니까 네. 그거를 남편이 유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예. 아내가 이런 짓을 하고 한것 죽은 게 같다.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어느 이제 새로운 부분은 찾아냈어요. 예. 갈등이 있었구나. 예. 자살 요인이 이 성립될 수 있다. 아주 큰 갈등일 수 있다. 예. 이제 이거는 형사들이 찾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미가 그리고 또 애들한테 애들까지 헌신적이었다네요. 살해하면서 이렇게 범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혹시 이분이 예. 이런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여성분이 예. 아니면 어떤 약을 먹고 있을까? 예. 그다음에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이 부분을 또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네. 이제 그것까지 나오면 이건 맞아 맞을 떨어져요. 수 있죠. 예. 그런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요. 예. 뭐 정신과 치료 뭐 당연히 없고 약 복용 사실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수사팀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릴 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과학적 증거니까 예. 이 씨가 매일같이 자신을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네. 괴로워하던 중 예. 매일같이 자신을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던 중에 순간적인 오판으로 자살을 선택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조합된 단서들로는 그렇죠. 보이네요. 예. 이제 즉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이 남편의 그 냉소적인 태도. 너 어디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남편은 뭐 말은 해도 빈정거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예. 과학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고 예. 남편의 어떤 냉소적인 그런 태도에 예. 치욕적이고 억울한 감정이 본인이 들어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는 복수를 한 게 아닐까? 요거는 이제 일부 수사진이 그런 생각도 해봤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일종의 복수 아닐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냉소적인 남편의 태도, 네. 치욕적이고 억울한 감정을 느낀데도 애들까지 죽이는 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엄마라는 사람 죽었어도 동정 10원어치도 못 받아요. 잘못된 거죠. 살인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식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자.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정받을 가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몸에서 반항은 같은 거 발견됐잖아요. 엄마 머리카락 준 것도 나왔잖아. 진- 이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결국 동기로 작용한 거라면 네. 결국 남편이 평상시에 빈정거리고 아주 냉소적이고 그 되게 부도덕한 여자 취급하면서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이제 높다고 결론을 경찰이 내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일날 네. 그러면 남편의 귀가 당시에 무슨 일이 혹시 없었을까? 네, 네. 남편은 다퉜다는 얘기는 잃지 않았어요. 당일날. 당일에 자기가 귀가 그날 있을 때 문 열어주고 양복까지 다 양복 걸어주고, 받아주고 양말 양말까지. 벗겨주고 뉘은 다음에 애들 그러세요. 자니까
조용히 자유하고 갔다고 했으니까 다툼이 없었다고 별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남편은 얘기했어요. 네네. 근데 그 말이 과연 맞을까? 저는 그거는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글쎄요. 만취한 남편이 아내한테 치욕적인 행동이나 네. 치욕적인 어떤 언사가 있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당일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맞다고 제가 생각이 왜 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요, 계속 이제 지속되다가 결국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시점이 뭐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뭐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제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why now거든요. 왜 지금? 왜 지금? 이 사실은 이 안에도 뭐 이런 갈등이 최근 있었으면 계속 좀 이렇게 그 갈등이 그렇죠. 이게 이어져 왔죠. 이어져 오다가 왜 그날 이런 일이 발생됐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분명 그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촉발 사건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저는 만취해 가지고 들어온 남편이 아내한테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치욕적인 언사나 행동이 있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져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마 수사관들도 이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구태여 남편한테 묻지 않기로 했대요. 그건 어차피, 중요한 게 예. 아니니까. 이제 다만 수사팀은 어떤 식으로 추정을 했냐면 네. 그러니까 만취해 가지고 귀가하는 남편을 이제 맞이하는 아내한테 네. 남편이 모멸적인 행동을 한 것이 트리거가 되진 않았을까? 그러한 그게 트리거가 된 게 아닐까? 이게 또 교수님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이 트리거가 될 만한 건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슬픔을 자극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또 뭐 치욕을 줄 수도 있고. 치욕을 자극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이 되게 잔인하잖아요. 자식들도 어우, 너무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뭔가 그 화남 이런 거를 탁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약간 뭐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죠. 틀림없이 아이가 A형이기 때문에 네가 바람 피우고 너 외도한 나쁜 년이다, 부도덕한 년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것들을 그런 언사로 치욕적이고 뭐 모멸적인 어떤 행동을 이제 비껴 더러워라든지 뭐 막말로 만지지 마, 뭐 만지지 마, 너 치워. 뭐 부정한 네, 여자가 말이야 뭐 했다든지 이런 그런 행동을 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사관들이. 그게 이제 이 여성분이 그동안 쌓였던 거 폭발적으로 그냥 그냥 트리거가 돼갖고 폭발했을 개연성. 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수사진은 추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은요. 강도도 아니고 예. 외부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 남편도 의한 아니고. 것도 아닙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네.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자녀들을 각각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어요. 그 살해 방법은 좀 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네. 하고 본인도 몇 번 그 자살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주저은이 나와요. 그럴 한 번에 수밖에 못 없죠. 질러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죽고 그다음에 이미 아이들 살해하고 본인도 피를 흘리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네. 남편 방에. 남편 방에 그래서 남편 방에다가 그 칼. 애들을 살해하고 했던 그 칼을 거기다 놓은 거거든요. 놓고 가서 자기는 쓰러져 죽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본인도 엄청나게 죽을 만큼의 찌르고 찔려서 나서 비틀비틀하면서 와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구태여. 그리고 거실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무서워요 한편 생각하면. 예. 그런데 이 사건은 네. 반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반전이요? 자, 사건 직후에 경찰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자, 방바닥에 쭉 혈흔 족적이 늘어져 있잖아요. 네, 네. 동선이 나왔잖아. 아들 방, 딸 방 딸방. 들어갔다 나오고 그다음에 안방에다 거실, 식칼 놓고 안방. 걸어가는 거 네. 줄이 줄줄줄 나와 있는데 그 족적이 혈흔 족적이 전부 다 안에 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어진 그 족적들 혈흔이 있으면 그거 다 샘플링이에요. 다른 사람의 혈흔이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구 찌르다 보면 나도 다치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 그래서 샘플링을 전부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이어진 한 줄 이어진 혈흔 족적을. 네. 그래서 쭉 그 했더니 이제 그 서울의대하고 국과수에서 두 군데서 맡아서 했어요. 그 이제 네. 그 감정 의뢰를.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씨하고 아내 이 씨하고 딸은 O형이라고 O형. 그랬잖아요. 네. 아들은 A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둘 다 남편도 O형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거를 감정 의뢰를 해서 전 가족을 다 했어요. 예, 예. 여기 이제 찍혀 있는 게 다른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전 가족을 다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씨하고 아내 이 씨하고 딸 O형 맞고 네. 아들은 아들 A형이 A형. 나와야지 맞죠? 네. 그런데 김 씨 남편 있잖아요. 네. 이 김 씨가 자기 혈액형을 O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요 사람은 국민학교 입학할 때 예. 그다음에 군대 입대할 때 2번 검진해서 모두 O형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철석하게 O형인 본인이 거예요? O형입니다. 예. O형이 맞다면 아들은 A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한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흔 족적을 이제 거기 하면서. 뿌려진 피들을 전부 샘플링 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네. 왜요? 이 김 씨 남편의 혈액형이 A형입니다. 아유, 그러면 아들이 A형 그거를 검사하기 맞잖아요. 위해서 가족들 혈액형을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때 남편도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O형이 나왔으면 여전히 맞는데. 아들이 A형인 건 뭔가 잘못된 네.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지가 A형이에요. 아, 야, 이거 무슨 물론 국민학교 때 군대 입대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옛날 시절이어가지고. 옛날 시절에 애매할 예. 때 이렇게 이게 O형이 돼버린 건데 실제로 서울의대하고 국가수에서 이 남편 혈액형을 재검진해봤더니 A형입니다. A형이에요. 그럼 A형이면 아들이 A형 나오는 거지. 맞잖아요. 그럼 안 일어나도 될 비극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혈액형 오판 결과가 네. 그 오판 결과가 비참한 살인을 부른 꼴이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어휴. 아우, 이거 어떡하나. 남편한테 나중에 전달했어요. 너무 충격이었겠는데요. 본인이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어떤 충격 받았을까요? 진짜 땅바닥에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주저앉았을 이거. 것 같아요. 듣고 기가 막힌 일이 이게 반전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을까를 이제 또 내밀히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네. 1988년입니다. 이 김 씨가 아들의 학생 건강 기록부를 통해서 네. 그 이제 보다가 아들 혈액형이 A라고 딱 써 있는 걸 본 거야. 예. 그게 꼭지 확 도는 거야. 예. 뭐야 얘가 어떻게 A형이 나올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딸도 O형인데 예. 자기도 O형이니까. 네. 그래서 아내 이제 외도를 1988년부터 이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싸우면서 이혼은 못하고 네. 나름대로 이제 고학력적으로 배운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네. 섣불리 이혼하는 것도 불편하고 하고 이혼은 못하고 매일 술을 마셨어 이 사람이. 아, 이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요? 매일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네. 술 마시고 와서 아내하고 어떤 상황이 연출됐을지가 보여요. 그렇네요. 술 취한 상태. 자기는 아들이 A형이고 아들이 A형이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아내가 외도를 냈다는 얘기고 아내가 배신을 했다는 얘기죠. 생각 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밖에서 술을 자꾸 마신 거예요. 네. 술을 별로 안 먹던 사람이. 네. 그렇다면 그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해주는 아내한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좋지는 미루어 짐작해 않겠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그게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내가 도저히 그날도 네. 진짜 치욕스러운 무슨 말을 들어가갖고 쌓였던 뭐가 그 트리거가 돼서 폭발한 거로 보여요. 그리고 진짜 아까 그 형사들이 유추했던 것처럼 애들 다 데리고 가니까 너 고통받아봐라. 구태여 그래서 문지방에 남편 방에다가 칼 꽂았나? 칼 갖다 놓고 간 거 아닐까. 이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추정할 수밖에 너무 없어요. 높네요. 예. 그래서 술을 자주 마셨다는 데에서 이제 그런 생각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내가 이제 그 약사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 근처에서 감시를 했었대요, 이 사람이. 그 약간 의심이 좀 심화된 그렇지, 거네요. 이제 애가 A형이 나오니까 요 또 바람 피우는 게 아닌가 해갖고 이제 현장 잡겠다고 의처증이 발현돼서 네네. 아마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 근처에서 감시를 좀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고요. 네. 아내가 하도 이제 약사니까 알잖아요. 네네. 하도 뭐 배신했다, 뭐 너 어떻게 어쩐다. A형이 나오냐니까 아내가 야, 나 가서 혈액 검사하자. 해보자. 해보자. 다시 해보자. 네. 아내가 했는데도 끝까지 나는 정확하니까 너희들이나 다시 해라. 이러면서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웠구나. 결국 자신의 그 혈액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요? 학교 들어갈 때 나온 거하고 남자는 한 번 더 검증을 하잖아요, 혈액형을. 군대 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야, 2번씩 O형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니네나 해봐. 어디서
이제 이미 배신감이 가슴속에 팍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귀뚱이도 안 들리는 거야 아내 얘기가. 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상황을 보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행도 하고 감시도 하고 뭐 그러니까 합의 이혼도 그 말도 오고 갔었대요 사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얼마나 나름대로는 또 지 나름대로는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어요. 뭔데요? 아들이 다리를 다쳤대요, 무릎을. 예. 그래갖고 병원으로 가 이제 댕기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데 네. 아들 그 병원 진찰 카드를 작성을 이제 아빠가 해주는 거야. 예. 그거 할 때 혈액형 난에다가 아들 혈액형을 A형이라고 써줘야 되잖아. 예. 그거를 비워놨대. 차마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쓰기 싫어서. 못 쓰겠었는가 보다. 남편 이 김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압박받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겠죠. 예. 지금 9살이라 그랬던가요? 그 아들 그렇게 키워놨는데 내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뭐 배신감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각보다 컸다. 이게 작용했다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 사건은 그러면 아내가 그 정도까지 할 정도면 왜 유서 안 남겼을까? 이게 또 의문이에요. 네. 그 정도 되면 너 이 새끼야 잘 먹고 잘 사는 새끼야 너 뭐 막말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유서를 왜 안 남겼을까?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인 행동, 순간적인 범행이 아니었을까? 즉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당일 행동, 네. 언사 네.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바바박 하는 바람에 유서라든지 예. 이런 거를 안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유서 관련돼서는 이 아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 반, 죽지 못하는 마음 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죽을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도 써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또 애들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런 고통을 당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죽고 싶고 이런 게 막 이렇게 저울질로 막 이렇게 오다가 정말 못 참겠다 하는 날 그날 트리거가 빵 되니까 뭐 유서 쓸 새도 어디가 있어요. 애들부터 먼저 죽이고 예. 데리고 가야 돼 고통 주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정말 살인자로서 나쁜 행위지만 너무 나쁜 행위예요. 남편한테 고통 주고 아프게 하려고 한 그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는 그 여자는 이제 10번 1000번 안 돼요. 저승 가서도 반성하고 네. 살아야 돼요. 이 남편은 혈액형 오판과 관련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었고요. 네. 그런 언론 보도가 나니까 언론 중재위에다가 제소도 했었어요. 왜 혈액형 네. 오판 관련 가지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아내의 이 범행은 개인적인 문제다 이런 태도를 보였었대요. 아내의 개인적인 문제요?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거. 정말하면 뭐 증권 거래로 인해서 금전 손실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네. 있었다 아내가. 네네. 또는 뭐 자동차 교습 중에 혹시 성폭행 당하지 않았을까?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은. 이게 교수님 자꾸 떠밀어. 그럴 내가 수밖에 혈액형 잘못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내가 개인적인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언론 보도에서는 왜 혈액형 오판 관련돼 가지고 한다고 나와 가지고 이런 그 헛소리 보도를 하냐 그러면서 언론 중재위에다가 제소도 하고 그랬대요. 네네네. 이게 무슨 심리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견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나쁜 놈 되기 싫어서 뭐 이런 생각이 일단 1차적인데 아마 그 생각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지 네. 그거야 뭐.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결과가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새끼가 죽고 내 마누라가 바람피지 않은 결백한 내 마누라가 그렇지.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야 나쁜 원흉은.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책임지면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자체가 자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쁜 놈이 안 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어쨌든 한순간에 이렇게 막 다 됐는데 내가 이걸 인정해버리면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나 때문에 결국은 죽은 거구나.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그런 심리가 그러니까 작용했어.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혈액형 관련된 거라고 언론 보도난 거 잘못됐다고 언론 중재에다가 제소하고 그다음에 안에 가서 감시했었잖아요. 네. 그 의처증이라고 얘기하니까 의처증 저 미행도 안 했다, 의처증도 안 걸렸다 이러면서 언론 중재에 제소를 했는데 네. 다 기각당했어요.
그거 한 건 맞는가 보죠. 다 기각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의문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들 살해 방법이요. 너무 잔혹하죠. 이게 그 아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그러면 네. 뭐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살해하는 방법이 너무 잔혹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그래서 이게 좀 이 사건이 좀 애매한 겁니다. 원래 자살을 결심하고 그 애들을 먼저 살해하는 부모들은요. 애들 살해할 때 애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약물을 쓰거나 수면제. 뭐 무슨 그 가스 네. 피워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면제 먹고 그런 식으로 자녀들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거의가. 그런데 이 씨 같은 경우는 9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4번 칼로 찔렀고요. 칼로 9번은 젓가락으로 찔렀어요. 아유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이거 너무 잔인해요. 과도하게. 11살 딸 같은 경우는 가슴을 통과해서 등까지 아우. 관통한 자창이 있어요. 참. 그리고 좌우 손에 방언이 있는 겁니다. 엄마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예.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잔인한 공격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좀 애매한 거. 네. 그토록 미웠으면 왜 남편은 공격 안 했을까? 제일 미운 사람일 텐데. 그렇죠. 일단은 자, 자녀 둘을 먼저 살해한 이후에 거실로 나와갖고 자신의 가슴을 무차별 찔렀어요. 25개 자창이 있어요. 네네. 방언 포함해서 25개 막 찔른 거예요. 와. 그러면 그 25개 중에서 7개는 흉벽을 관통했습니다. 엄청 그리고 흉곽 내까지 칼이 들어갔어요. 깊이 찌른 깊이요. 거예요. 예. 그게 한 개는 그래서 심장, 또 한 개는 오른쪽 폐, 예. 나머지 5개는 간에 손상까지 줬다고. 7개가 아주 치명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갈비뼈를 지나서 칼이 쑥 그러니까 들어간 그 정도 거죠. 주저음도 있지만 이 정도 상처라고 그러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지거든요.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란 말이에요. 일단 출혈이 엄청났죠. 예,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예.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예. 남편이 자는 그 옆에다가 식칼, 피 묻은 칼을 놔두고 다시 거실 나와서 거기 쓰러져 사망했거든. 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했을까? 이게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그거 정말하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지금부터는 제 사견인데 네. 남편을 살려둔 거, 어떤 면은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려둔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살면서 평생 고통받으라는 저주라고 봅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정확하게 지금까지 맞는 보면. 것 같아요. 응? 네. 식칼을 남편 옆에 둔 거는 모든 원인이 너한테 있다는 암시. 너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네. 너 살면서 평생 고통받아. 맞아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사실은 이 자녀들을 매우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도 같이 그걸 수도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조금 눈 감고 자는 것처럼 그 모습이 아니고 고통스러워요. 처참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남겨놓고 너 때문이야. 글쎄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안방에 있던 TV 안테나가 부러져 있고 탁상 시계하고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그 이웃집 진술을 취득한 결과 네. 집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걸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다툰 거 맞네요. 그러면 이제 맞지요. 네. 뭐 이렇게 경찰이 투자. 추후에 한참 후에 이제 지나서. 이거를 확인한 겁니다. 결국은 다투었습니다. 다툰 거 맞네요. 모멸적인 언사 뭔가가 있어갖고 아내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트리거가 된 거고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결국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방에 TV 안테나가 부러져 있었고요. 탁상 시계하고 머리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툼이 있었네요. 다툼이 안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웃집 얘기도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진술을 추후에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네요. 들어와서 아이고 참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뭐라고 술 좀 잔뜩 취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술 먹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네. 나름대로는 그렇죠? 아내 때문에 열받아서 예. 그거 씩씩거리고 술 채긴 김에 들어와서 못할 말 뭐 있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치워 비껴 더러워 바람 피운 년이 외도한 년이 맞아요. 남의 새끼야 뭐 등등 거기서 이 아내는 정말 좀 결과적으로 아내는
결백했던 건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게 트리거가 돼 뻑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그날에는 뭔가 그 평소에도 수위가 높았겠지만 평소에는 없었던 뭔가 새로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뭐가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이게 너무 혈액형 오판이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야. 이어진다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게 너무 잔인하게 비참하게 간 아이들이 불쌍하고요. 아이들이 문제냐고요. 그 여자는 이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요. 범행을 용납할 수는 없고요. 아이들한테 대한 거요. 애들에 대한 네. 살인자입니다. 또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모든 사건에 남편의 총체적인 책임을 부인할 길이 없고요. 그렇죠. 그 아내의 행위도 일정 부분 나눠 가져야 돼, 이 사람. 맞아요. 예. 어? 본인이 그쵸. 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말의 어떤 그 책임이나 영향이 없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액형 오판 살인 사건 이렇게 운운하면서 부르기도 하지만 추정도 어떻게 보면 이건 동기불명 살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추정한 추정만 거니까. 한 거니까. 예. 경찰이. 추정한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결론을 내리기에는 동기불명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네. 혈액형 오판의 결과에 의한 그렇네요.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동기불명 살인 사건이죠. 이게 어떤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293회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혈액형 오판 살인 사건 이렇게 정해놓고 부제는 동기불명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네요. 좀 슬픈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 났었거든요. 그래서 꽤 시끄러웠었습니다. 이거 발칵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예, 꽤 예.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 사건이 예전 사건인데 네. 이렇게 그 친부모가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에서 이 범행 패턴이 현장이 공격 네. 방법이 이런 사건 잘 없지 않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쵸. 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거의 식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들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살해하고 나서 본인이 그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에 네. 아이들의 이 죽음은 최대한으로 그 고통을 최소화시키려고 부모들이 애를 써요. 네. 이렇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죽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맞아요. 예.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293회. 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